자, 이제 7.5절. 약간 좀 지루하죠? 아닙니다. 7.5절은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실내 보안 구하는 작업에서 마지막입니다. 실내 보안을 구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모뷸율에 대한 실내 보안을 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pproximate라고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6.6절에서 표본 비율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어때요? 이항 분포로 사실 근사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이항 분포를 또 정규 분포로 근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사적 실내구간, 즉 근사적이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approximate. 그래서 이제 모뷸율에 대한 실내구간만 이제 구하면 실제로 실내구간 구하는 작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노트 영어는 그냥 무시하고 나름대로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집단이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의 비율.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중에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비율. 그래서 이거를 몰라요. 모비율. 모르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제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뽑았더니 첫 번째 표본이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표본도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XI가 어때요?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면 관심 있는 특정 성질을 가지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면 이건 베르누이죠? 네. 근데 우리 6.6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독립은 아닙니다. 퍼플레이션이 유한한 상태에서는 독립이 아닌 거 체크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표본이 커지면 표본이 커진다. 퍼플레이션이 크면 근사적으로 독립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X가 바로 베르누이 썸인데,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독립이 돼가지고 이게 어때요?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그가 N개, 그 다음에 특정 성질을 갖는 비율 P를 따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얘를 모비율은 전체 모집단의 크기분의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의 개수. 그거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표본 중에서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표본이 n이니까 n분의 x. 다시 말해서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표본 평균이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xi들이 베르누이일 때는 우리가 특별히 이걸 뭐라고 부르자?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p-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x바의 표본 평균의 스페셜 케이스, 이게 바로 표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모비율 P를 모르니까 뭐로 추론을 해야 되겠어요? p-hat, 즉 표본 비율로 우리가 추정하는 데 쓰이는 도구인 추정량이 되겠죠. 그래서 p-hat이 바로 P의 추정량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p-hat이 어때요? p-hat의 평균은 당연히 뭡니까? n분의 np죠? 바이노멀의 평균 np니까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np죠? 이거 얼마예요? p죠?
그러니까 어때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하고 일치하죠. 표본 비율의 분산은요. 베리언스 n분의 x니까 n제곱분의 1에 베리언스 x니까 뭐예요? n제곱분의 이항분포의 분산이니까 np 1-p에서 n분의 p 1-p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 비율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루트 베리언스 n분의 p 1-p 하면 이게 뭐예요?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말을 따르죠? CLT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식이 바로 우리가 피보탈 퀀터티가 되는 거죠? 좌변에 있는 식이. 그쵸? 근데 불행히도 이제 Z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해야 되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림 더 이상 안 그릴게요. probability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서부터 루트 n분의 p 1-p에 pn 마이너스 p가 Z 2분의 알파에 들어있을 확률이 근사적으로 1-알파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요? 모비율 P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probability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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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알파. 이거 뭐가 와야 돼? 중간에 P만 와야 되죠? 그쵸? 네. 이래야 우리가 이것의 관측값에서부터 이것의 관측값까지가 모비율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근사적 실내 구간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어때요? P가 여기만 딱 있으면 좋은데 P가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뭐가 더 걸그적거려요? 분모에 있는 게 걸그적거리죠. 분모에 있는 게 싫죠. 자,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했던 또 일치 추정량으로 대체합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P-햇은 P의 일치 추정량입니다. 자, 왜냐하면 체비셰프 쓰면 Pn 마이너스 P의 평균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비셰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곱분의 베리언스 P 햇이죠. 근데 이게 어때요? 엡실론 제곱분의 1에 n분의 P 1-P죠. 오케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as n은 무한대로 했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P-햇이 P로 확률적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P-햇이 P의 일치 추정량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 추정량을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P-햇이 P의 일치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approximately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probability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 Pn 마이너스 P의 분모를 P-햇으로 대체합니다. 여기까지 P-햇으로 대체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밑에 것만 P-햇 1-P-햇으로 대체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 쓸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P-햇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햇 1-P-햇
여기는 p hat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 hat 1 p hat. 그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의 정의에 딱 맞게 지금 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 지워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놈의 관측값을 p 스타라 한다면 p의 관측값을 p 스타라 한다면 자 모비올 p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ci는 어떻게 됩니까? p 스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n분의 p 스타 1-p 스타 에서부터 p 스타 더하기 z의 2분의 알파의 n분의 p 스타 1-p 스타까지죠. 그쵸? 물론 여기가 근사죠. approximate.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p 스타만 알면 되죠. 예제 하나 하고 자, 설명드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한 번 더.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어떤 큰 배치로부터 큰 묶음으로부터 이제 100개의 트랜지스터를 뽑았대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현재 규격을 만족시키는지 테스트를 해본대요. 근데 그 중에 80개가 그 규격을 만족을 했다면 바로 모빌 P에 대한 95% 어퍼 CI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구해봅시다. 1번 95% 양면 실내 구간은 조금 전에 했죠? P 스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는 95%가 얼마죠? 1.96 루트 n분의 p 스타 1-p 스타에서부터 p 스타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p 스타 1-p 스타죠? 예. 근데 p 스타가 얼마입니까? p 스타가 몇 개 중에 100개 중에 몇 개가 80개가 이게 표본 비율의 관측값이죠? 표본 100개 중에 그 중에 80개가 규격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p 스타가 얼마죠? 0.8이고요. n은 몇 개 뽑았죠? 100개 뽑았으니까 그래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95% 어퍼 CI는 자, 어퍼니까 어떻게 되죠? 어퍼니까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P 스타 마이너스 1.645 한쪽이니까 1.645죠? 한쪽 곱하기
n분의 P스타 1 P스타에서부터 업하니까 무한대까지죠? 그쵸? 그리고 똑같이 P스타 얼마? 0.8 얘는 얼마? 100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로어는요. 로어 C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P스타 더하기 1.645 곱하기 루트 n분의 P스타 1 P스타까지죠? 나머지 수치는 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듈에 대한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내 구간 구하는 작업 중에 마지막 이도 마찬가지. 우리 엊그저께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시오. 또는 오차 한계, 마진 오브 에러, 허용 오차 범위, 그러니까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시오. 라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모듈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가 이제 굉장히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인지, 오차 한계 또는 허용 범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써보면 probability p hat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이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 hat 1 p hat이 근사적으로 1 알파죠? 요 위에 거를 요 뭐죠? 여식 여식을 다시 쓴 게 보고 계시죠? 여식을 다시 쓴 게 보라색 여식이죠? 오케이. 엊그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뭐예요? 가짜. 이게 가짜죠, 얘는. 얘가 진짜죠? 얘가 진짜 모비율이고 이거는 모비율이니까 표본의 비율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율과 가짜 비율의 오차의 최대값. 이게 바로 뭐예요? Z2분의 알파 요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오차 한계 또는 최대 허용 오차 한계 또는 margin of error, 오차 범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 한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 똑같은 말이 바로 뭐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차 한계의 2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2배. 요 놈이죠? 관측값으로 나오니까 P햇의 관측값이 비슷하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바로 여기 이거부터 이식보다는 여기 이거부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스타 1 P스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또는 이것의 절반인 오차 한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요놈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P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고 신뢰도가 주어지면 이 값도 아니까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얼마 이하가 되도록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식을 풀면 n을 directly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지수는 한 개니까 n,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그런데 때로는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1번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피스타 사전 정보 있으면 피스타에 집어넣어서 부동식 풀면 되니까 n으로. 근데 문제가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이게 피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막막하잖아요. 변수가 피스타도 변수고 n도 변수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통계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샘플을 좀 여유 있게 뽑아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이 값이 요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값이잖아요. P스타 곱하기 1 마이너스 P스타를 그냥 맥시멈으로 잡아버려요. 여유 있게 뽑아요. 다시 말해서 P스타 1 마이너스 P스타가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P스타 마이너스 P스타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P스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P스타 마이너스 P스타 1 마이너스 P스타가 맥시멈이 얼마냐면은 4분의 1이에요. 그다음 맥스마이저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은 얼마냐면은 P스타는 2분의 1이에요. 그쵸? 맥스마이저는 2분의 1이고 맥시멈 밸류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여유있게 최대값 4분의 1로 잡아버려요. 얘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되게 잡아버리냐면은 2배 Z2분의 알파의 루트 이게 4분의 1이니까 얼마죠? 4n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진 그 여기 제일 처음에 주어진 그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 값 있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오차 한 개면은 오차 한 개면 그게 얼마 이하가 되도록 여유있게 이 값이 b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있게 잡는 거죠. 최대가 되게 하는 값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사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으면 이 부등식 그냥 풀면 되고 없으면 그냥 여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이걸 집어넣어놨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 정보를 줄 때가 많아요. 이거 봐봅시다.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어떤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각 칩은 독립적이며 그 양호품일 확률이 미지의 P라고 한다. 근데 P에 대한 근사적인 99%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30개의 칩을 초기 표본을 선택하여 신뢰 구간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0.05라고 한다. 이 말은 바로 마진 오브 에러 또는 오차 한계가 절반인 플러스 마이너스 2.5%란 말하고 똑같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칩들 중에 26개가 양품이었다면 대략적인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되는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P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완전히 확 줘버렸죠. P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얼마입니까? 지금 P스타를 줘버렸죠. P스타가 얼마예요? 30개 중에 26개가 양품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2 곱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 스타 1 p 스타가 실내 구간의 길이죠?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대략 0.05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99%니까 z2분의 알파가 얼마죠? 2.58이죠?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p 스타 요거 26 나누기 30 1 마이너스 26 나누기 30 이 0.05가 되는 부등식 n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n을 풀다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2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1227개 정도 뽑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조건이 없어요.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할까? 이게 없어요. 이 조건이 없어요. 응? 이 조건이 없으니까 어때요? P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쵸? P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뭘 풀어야 돼요? 2 곱하기 2.58의 루트 이걸 보수적으로 4n분의 1 그쵸? 4n분의 1이 얼마가 되도록 0.05가 되도록 n을 구해야 돼요.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풀어보니까 아이고 2654개더라고요. 어때요? 훨씬 많이 뽑아야 돼. 사전 정보가 있을 때는 이 정도만 뽑으면 됐잖아요.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값으로 잡아버렸잖아요. P스타, 1 P스타를. 그러니까 샘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사전 정보가 없으면 2654개를 뽑아줘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듈에 대한 표본의 크기 결정 문제를 풀 때에는 P스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푸셔야 돼요. 오케이?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를. 없으면 20. 없으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표본을 많이 뽑아야 돼. 없으면.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듈에 대한 실리건에 더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모듈 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듈 차에 대한 걸 할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서 여기 보면 22년도 이게 나왔어요. 여기 모듈 차가 아니고 여기서 또 뭐예요? 이렇게 2분의 P1 더하기 P2를 구하래요.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모평균의 차 μ1 빼기 μ2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올해 임원고사처럼 이렇게 μ1 더하기 μ2 제가 관심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둘 수 있듯이 모듈도 이렇게 모듈 차에 대한 뿐만 아니라 모듈 더하기 모듈도 있을 수 있고 2분의 P1 더하기 P2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차에 대한 것만 하고 이거는 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죠. 그래서 모듈의 차에 대한 거.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뭐만 찾으면 돼요?
피보탈 퀀터티만 찾으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집단 1이 있습니다. 모집단 2가 있습니다. 모집단 1의 모비율은 P1이라고 그러고 모집단 2의 모비율은 P2라고 그럴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P1 빼기 P2에 대한 CI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N개 뽑았어요. 여기 M개 뽑았어요. 강의 노트에는 N1개, N2개 이러는데 그냥 N으로 할게요. 아까와 똑같이. 그럼 여기들도 다 지금 뭡니까? N개. N개인데 얘네들 전부 뭐예요? 베르누이죠? 오케이? 자, 베르누이입니다. 그래서 XI들도 다 베르누이, YI들도 전부 베르누이입니다. 자, 이내의 표본 비율을 P1 해시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n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XI. 여긴요, P2 햇은 표본 비율을 n분의 시그마 N부터 M까지 YI. 자세히 안 써도 되겠죠? XI도 베르누이, YI도 베르누이입니다.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자, 이제 많이 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할게요. 다이렉트리. 자, P1을 모르니까 뭘 할 거예요? P1 해수를 하겠죠? P2를 모르니까 뭐로 하겠어요? P2 해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P1 햇 빼기 P2 햇의 적당한 분포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 햇의 기대값 얼마죠? P1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니까 표본 비율도 표본 평균의 일종이니까 마찬가지로 P2 햇은요? 기대값이 얼마죠? 모비율 P2죠? 분산은요? 아까 다 했으니까 P1을 분산은 N분의 P1 1 P1이죠? 얘는요? P2 햇은요? N분의 P2 1 P2죠? 자, 그럼 표준합시다. P1 햇 빼기 P2 햇 마이너스 P1 빼기 P2는 나누기 루트에 분산 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분의 P1 1 P1 더하기 n분의 P2 1 P2가 근사적으로 노말을 따르죠? 평균만큼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것도 더 시그마 N부터 N까지니까 뭐죠? 뭐 랜덤 배류 합에 대한 분포율이니까 CLT에서 스탠다드 노말이 되죠? 근사적으로 다 됐네요. 늘 그렇듯이 또 프로바빌리티 마이너스 Z 이분 알파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P1 빼기 P2 루트 n분의 P1 1 P1 더하기 n분의 P2 1 P2 Z분 알파가 1 알파겠죠? 오케이? 근데 어때요? 또 P1
P2가 여기에만 있어야지 밑에 또 분모에 있는 게 또 걸그작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하겠어요? 일치 추정량. P1의 일치 추정량이 P1 hat, P2의 일치 추정량이 P2 hat이니까 분모는 다 어떻게 돼요? 바꾸면 되겠죠? probability 마이너스 z 기준 알파 루트 n분의 P1 hat 마이너스 1만 P1 hat 더하기 n분의 P2 hat 1만 P2 hat P1 hat 마이너스 P2 hat 마이너스 P1 P2 T분의 알파가 n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마지막 중간에 P1 P2만 남겨두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하나만 쓸게요. 왼쪽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P1 hat P2 hat Z의 2분의 알파에 칸이 부족하네. 루트 n분의 P1 hat 1 P1 hat 더하기 n분의 P2 hat 1 P2 hat P1 P2 이렇게 되죠? 다 됐네요. 그럼 이내 관측값을 P1 star 이내 관측값을 P2 star 라 한다면 P1 P2에 대한 100 곱하기 1 알파 퍼센트 CI는 어떻게 되죠? P1 star 빼기 P2 star 빼기 Z2분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한꺼번에 써버릴게요. 그냥 루트 n분의 P1 star 1 P1 star 더하기 n분의 P2 star 1 P2 star 그죠? 끝? 이야, 글씨 엉망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건 글씨가 날라다닙니다. 지금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글씨를 차분하게 쓴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기출문제처럼 2분의 P1 더하기 P2래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아마.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오른쪽에 바로 밑에 있네요. 결론 바로 이게 바로 두 모듈의 차에 대한 100 곱하기 1 40% approximate CI입니다. 근데 여기 강의 노트에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N1개 뽑았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표본을 N2개 뽑았거든요. 그래서 N1, N2 쓰기 싫어서 NM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예제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 내용을 아예 다루지를 않아서 다른 교재에서 그냥 빼온 거거든요.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개발 지역에서 50명, 그의 지역에서 100명의 표본을 제출하여 개발 계획에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 개발 지역 50명 중에 38명, 그 다음에 그의 지역 100명 중에 65명이 찬성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신도시 개발 계획의 찬성 비율의 차에 대한 찬성 비율의 차에 대한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차면 개발지역 빼기 그의 지역의 찬지, 그의 지역 빼기 개발지역의 찬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다른 책에 있는 문제 그냥 그대로 끌고 왔는데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뭐냐면 개발지역 빼기 그의 지역으로 할게요. 오케이? 개발지역 빼기 그의 지역의 모비율의 차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위에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P1 스타 얼마? 개발지역 50명 중에 몇 명? 38명 찬성하니까 P1 스타가 얼마야? 50명 중에 38명. 그쵸? P2 스타는 그 외 지역에서 찬성하는 거의 비율이니까 그 외 지역은 100명 중에 65명. 그러니까 P2 스타는 0.65죠? 예. 그 다음 99% 신뢰 구하라고 했으니까 Z의 2분의 알파 그거 얼마입니까? 2.58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P1 스타 빼기 P2 스타 P1 스타 빼기 P2 스타 플러스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P1 스타 1 마이너스 P1 스타 더하기 n분의 P1 스타 곱하기 1 마이너스 P2 스타 곱하기 1 마이너스 P2 스타. 그쵸? 그래서 계산했더니 요거예요. 답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답은 항상 신뢰 구간은 오픈 인터벌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로 써놨지만 답 쓸 때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인터벌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벌로 쓰면 0.11 빼기 0.2에서부터 0.11 더하기 0.2까지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0.99에서부터 0.31까지 나옵니다. 근데 인물고사는 대부분 이 계산하는 게 어떻게 이거 계산 우리 어떻게 이거를 못하잖아요. 계산기도 사용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올해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렇게 구간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다 할 때 이렇게 C값만 구하라. 이런 식으로 계산 최소하게 여기도 이렇게 A 빼기 1.645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요것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끝까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2점밖에 안 돼요. 2점인 거는 무조건 잡아야죠. 쉬운 것만 되니까. 이것도 딱 보면 이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맨날 수업 시간에는 미분 빼기 비트가 나니까 왜 갑자기 미분 더하기 비트가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더하기 뭐 2분의 뭐건 간에 당황만 하지 않으면 돼요. 2점짜리는 당황만 안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